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벡터 연산 두 번째 영상입니다. 벡터의 합 공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벡터를 정성적 방법에 의한 도식적 방법으로 표현한 그림이며, 이때 이 첫 번째는 평형사변형법으로 벡터를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삼각형법으로 벡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이 벡터를 다음과 같이 벡터 A라고 하고, 이 벡터 A의 크기를 A라고 하고, 소문자 A라고 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크기만을 이러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합벡터 C는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이 합벡터의 크기를 구하고자 할 때 이러한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는데, 먼저 첫 번째 나온 이 공식은 이러한 평형사변형법으로 이 합벡터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고, 두 번째 공식은 이러한 삼각형법으로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합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앞부분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뒤에 부분이 다르게 되는데, 즉 코사인 시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180 마이너스 시타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결국 이 두 합벡터의 크기가 같다고 하면 앞에 것은 플러스 2ab 코사인 시타가 되면, 이러한 삼각형법으로 만일 이 두 벡터 사이의 각이 시타라고 주어졌을 때 이러한 삼각형법은 이 꼬리를 물게 되기 때문에 이 각도는 180 마이너스 시타가 되고, 따라서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결국 코사인 시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180 마이너스 시타와 같은 값을 가지므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정성적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합벡터의 크기는 구할 수 있지만 이 벡터의 방향이 얼마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좌표계를 이용해서 그러한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좌표계를 이용한 벡터의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한 벡터의 표현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러한 벡터를 표현하기 위한 기초 수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 직각삼각형의 한쪽의 각도가 시타라고 할 때 이러한 삼각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삼각비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각도 시타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벡터의 방향을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시타는 이 탄젠트 시타가 a분의 b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의해서 아크탄젠트 a분의 b가 바로 각도 시타가 되게 됩니다. 또한 c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게 되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정성적 벡터를 도식하는 방법에서 살펴보았던 공식에 의해서도 이 코사인 90도는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뒤에 2ab 코사인 시타가 소거가 되게 되므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C를 알고 있고 각도를 알고 있다면 이 A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C의 크기에다가 이 각도 코사인 시타를 곱하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앞서
이 살펴본 삼각비의 정의에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도 C sin 시타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좌표계는 직교 좌표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상 직각 삼각형에서 나오는 이러한 삼각비를 이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각은 자주 여러분들이 역학 계산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각도이므로 여기서 뭐 15도나 75도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나머지 각도들은 암기를 해 두시면 조금 더 빨리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벡터의 분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벡터 f가 있을 때 이 벡터 f는 이러한 xy 좌표계를 이용하면 이 f라는 것은 이 y축 성분과 x축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fx 플러스 fy가 결국 이 f가 되게 되고, 이때 fx의 크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이 f의 크기에다가 이 코사인 시타를 곱해주면 이 fx의 크기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fy는 이 f의 크기에 사인 시타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어떤 이러한 기울기나 삼각비로 이 벡터가 표현이 되어졌을 때 이 삼각비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 fx와 fy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현재 이 삼각비가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각도를 모른다 하지만 결국 사인 시타라는 것은 결국 이 C분의, 만약 이 각도가 시타라고 하면 사인 시타라는 것은 결국 이 C분의 B가 되게 되므로 이 fy 값이 나오게 되고, 코사인 이 시타 같은 경우는 C분의 A가 되기 때문에 이 fx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러한 B나 이러한 그 기울기로 주어졌다면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도 이러한 fx와 fy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벡터를 벡터의 크기와 단위 벡터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초역학 영상에서 좌표계를 다룰 때 혹은 우리가 앞서 벡터의 정의에서 이러한 단위 벡터는 i와 j로 표시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x축의 단위 벡터를 i라고 하고 y축의 단위 벡터를 j라고 했을 때 이 f라는 벡터는 fx와 fy로 분해가 되는데, 이것은 또한 이 단위 벡터와 이 벡터의 크기로 이 벡터를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 방법으로 fx의 크기는 앞서 살펴본 방식대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로 이러한 세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 세 벡터의 합벡터를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각도가 주어지고 크기를 안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인 법칙이나 라미의 정리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주로 2차원 평면에서 주로 통용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러한 벡터를 3차원으로 확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3차원에서의 합벡터를 구하는 것은 이 벡터를 각각의 축의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벡터를 각각의 성분으로 분해를 하면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분해한 값들을 이제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F1은 다음과 같이 그 각각의 X축 성분, Y축 성분으로 구별해서 나타낼 수 있으며, 마찬가지 방법으로 F2, F3도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합벡터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이 F1, F2, F3 벡터를 다 더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우리가 이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편리한 점은 이제 I 성분은 I 성분끼리만 모아서 계산을 하고 J 성분은 J 성분만 모아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분으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더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이제 이 전체의 스칼라 값을, 즉 벡터의 크기 값을 다 더한 것을 frx라 하고, 이 y축 성분을 다 더한 것을 fry라고 하면 이 합벡터 fr은 다음과 같이 frxi 플러스 fryj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좌표계를 이용한 합벡터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 X축 성분과 Y축 성분을 다 더한 것을 다음과 같이 FRY, FRX라고 나타내었을 때 합벡터를 FR이라고 하면, 이때 FRX는 다음의 수식으로, 즉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 fx, x축 선상에 표현된 fx의 값을 다 더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 fy는 마찬가지로 시그마 fy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합벡터 fr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이 두 성분의 합벡터를 합을 구했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 시타 방향은 다음의 수식으로, 즉 이 frx와 fry의 값을 구했다면 아크탄젠트 frx분의 fry가 되게 되고, 이때 절대값을 씌운 것은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 이 값이 음수가 되면 이 아크탄젠트에 의해서 시타 값이 음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즉 우리가 약속이 이 x축이 만일 시초선이라 하면 이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양의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 음의 값이 나오면 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른 값이 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식으로 벡터가 이쪽 사사분면에 나타나져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절대값 기호를 씌워서 계산한 결과값을 이 시타 값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3차원 직교 좌표계, 즉 카티시안 좌표계를 이용한 벡터의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